제가 이 이슈는 한 가지 기사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전 얘기는 사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코와 원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두바이에 있는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와 그 계약을 맺었던 바라카 원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체코와 그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됨에 따라 이후 유럽의 폴란드라든지 또는 폴란드 이외에도 서방 국가들,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지금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원전 르네상스가 구현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데일리는 이번에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켰는데 왜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의 희망을 가지면 안 될 위기에 있는 걸까요?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얼만큼 극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원전과 관련돼서 아예 정말 대못을 박았는지 일단 이 기사는 인력난을 예로 들어서 문재인의 악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때 주요 원전 산업 기관과 그 다음에 기업 퇴직자 규모가 무려 1316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공기업은 한수원 한전입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R&D 박사들까지 합쳐서 자그마치 탈원전 기간 동안 1316명이나 빠져나갔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 한수원, 한전 KPS, 한전 기술의 자발적 퇴직자가 1230명에다가 이는 직전 5년에 727명과 비교하면 70%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1230명에다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8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이 86명에는 박사급 인력만 63명이 연구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원전도 전부 다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전도 연장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원전 산업은 아예 대못에 박혀서 관 속으로 누워버렸고요. 그리고 입으로는 맨날 문재인은 아이고 원전을 수출하겠다 원전을 수출하겠다 입으로는 외쳐댔지만 원전을 수출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개발하고 또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당신네들 나라에서는 아예 원전을 문을 닫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왜 남의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깜깜하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들이나 이 기술자들이 견뎌내겠습니까? 문을 닫는 그런 비즈니스에 계속 몸담고 있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인데 여기에 더 끔찍한 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짓기 시작하려고 하면
수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그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계속 사람들이 파견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계속 그 국가 내에서 또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인력을 충원시켜야 되고요. 그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될 시간에 유인물을 돌리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살려주십시오. 호소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단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 기막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치하에서 탈원전 정책에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 선택을 한 사람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원자력학과 전공 선택 0.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세계의 수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꼴랑 7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권 바뀌면 또 못을 박을 거잖아요. 정권 바뀌면 또 탈원전할 거잖아요.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원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답은 이재명에 있습니다. 이재명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주장한 게 이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필요한 만큼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또는 바닷가에 풍력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다 무너집니다. 어장 다 무너집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버려진 산, 노는 앞바다, 여기에 전부 다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민들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광은요, 산비탈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나무 다 베어내야 됩니다. 흙 다 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가 오면 전부 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없이 태양광 패널들을 박아놓고 장마에 그 패널들이 견디겠습니까? 그 흙이 견디겠냐고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청송을 갔다 왔습니다. 청송을 가서 참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풍력 발전이 대단히 친환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송 주민들이 마을마다 현수막을 건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풍력 발전 물러가라. 반환경 풍력 발전 설치 반대한다. 그래서 저 그 플랜카드를 보고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아니 왜들 이러세요? 왜들 이렇게 반대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딱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아니 풍력 발전 모르세요? 풍력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소거돼야 됩니다.
거기에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강원도에 풍력발전 그 프로펠러 있는 곳에 마을이 없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지가 필요하니까 또 거기도 전부 다 나무 같은 거 전부 베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들이 얘기했던 친환경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산 패널들과 태양광 패널들과 프로펠러가 나중에 폐기가 됐을 때 나오는 반환경적인 그것이 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이 그 원료가 뭐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태양광의 소재나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나 전부 다 반환경적인 물질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신재생 에너지가 살 길 있냐 얘기를 하는데, 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이재명의 얘기를 듣고 누가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당이 집권당이 되면 또다시 원자력 죽이겠네.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미리 판단을 하면서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을 하지 않는 겁니다.